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제품인 마우스를 스케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실물 마우스를 보고 스케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쉽지만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 마우스를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마우스는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를 이렇게 그려야 하니까 이 측면의 그 스케치 이미지, 그러니까 삼면도에서 측면 사이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프론트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는 레프트, 프론트, 라이트 뷰, 그리고 탑뷰. 원래는 이제 프론트에서 탑뷰는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은 스케치를 3면도가 아닌 4면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뷰를 보는 걸로 스케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마우스는 얼핏 보면 단순한 형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둥글둥글하고 많은 파팅 라인과 그리고 많은 챔퍼 각이 존재를 해요. 알값도 되게 크고,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볼까요? 여기에는 휠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 사출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클릭되는 부분에 사출 파트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사이드 사출 파트가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밑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크게 네 개의 사출 파트와 이 조그 휠이 존재를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사출 파트 부분을 스케치에서 잘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스케치는 3면도가 아닌 4면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쪽 뷰를 먼저 그리게 되면 바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뷰는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에 해당하는 프론트 뷰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프론트에 해당하는 사이드 뷰는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탑 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4면도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퍼스펙티브 뷰가 들어가는 형태로 구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비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원형의 굴곡이 많거나 원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비례를 틀리기 되게 십상이에요. 그래서 비례를 먼저 보자면 이 정도, 세로폭이 이 정도 되고, 이 세로폭 기준으로 가로폭은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1대 2. 그리고 이 세로폭 기준으로 해서 이 높이 폭은 그 세로폭의 1보다는 조금 더 높죠. 요게 이 망고점, 그러니까 그 원형의 제품의 요 끝부분이 상당히 뒤로 치우쳐져 있고, 요 끝부분이 어느 정도 비례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3면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3면도에 해당하는 사이드 뷰와 프론트 뷰를 스케치를 할 예정인데, 아까 비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비례 2배, 그리고 여기도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고,
여기에 절반 정도 해당되는 게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 프론트와 사이드 뷰를 스케치할 수 있는 영역의 비례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탑 부분, 탑에 해당하는 부분도 쭉 이렇게 올려서 이 정도 높이 이걸 기준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자, 이 영역에 탑뷰, 프론트 뷰, 그리고 사이드 뷰, 그리고 프론트의 뒷부분이니까 리어 뷰, 백 뷰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사이드 뷰는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를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건 안 그리고 요 레프트 뷰로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그려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이러면은 요 형태와 요 형태는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스케치 요 퍼스펙티브 뷰를 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뷰를 추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4개의 면인 사면도를 가지고 스케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비례 때문에 이제 1대2 그리고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1대2가 되겠죠. 그런데 사이드 뷰에서도 이 파팅 라인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먼저 잘 비례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한 4분의 1 정도 높이고, 높이가 4분의 1이지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높이는 4분의 1만큼만 잡아주고, 4분의 1만큼만 잡아주고, 이쪽에서는 2분의 1 정도 되겠죠. 2분의 1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먼저 이 라인에 해당되는 제일 쉬운 부분, 라인에 해당되는 그 지점을 비례에 맞춰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프론트 사이드 탑 3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실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 라인인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지만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좀 겹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한쪽 눈을 감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부터 챔퍼가 들어가고, 지금 비례 보니까 높이가 좀 높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높이를 좀 자를게요. 자, 높이를 좀 자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이 부분도 챔퍼가 있어요. 여기 챔퍼는 크고 옆면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챔퍼는 작으면서 점점 바닥면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닥면으로 사라지는 챔퍼를 살짝 표현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중심점,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심은 이 HP 로고의 앞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중심의 부분이고,
로고는 중심에서 살짝 뒤로 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뒷면, 이 뒷면에 엉덩이에 해당되는 이 뒷면의 제일 망고점, 제일 끝점은 HP 밑에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 점이 제일 높은 점. 그래서 비례를 잘 보고 제일 높은 점, 중심점에서 그 데코 부분은 앞에 쪽 있고 HP 로고는 한 이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은 점이라고 보면 이 끝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이 파팅 라인을 잡은 거지 이 두께까지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두께 잡아주고 여기까지 쭉 연결. 부드럽게 연결. 네,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월요일 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얘기하면, 네. 원래 오전에 들어가니까요. 네. 어휴, 핑크가 엄청나네요. 아무래도 밝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망곡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잘은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파트도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얇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얇게 보일 것이고, 중간 앞쪽까지,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요 파트의 중심, 거기에 휠이 앞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휠은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품 라인 스케치를 할 때는 여기 있는 파트 라인과 엣지 부분을 잘 잡아서 제품 라인 스케치를 완성시키면 될 것이고, 자, 이제 프론트를 한번 봅시다. 이 프론트 부분은 여기 정확하게 라인을 잡아주고, 센터 정확하게 잡아주고, 프론트 부분은 요 파팅 라인, 앞에 있는 파팅 라인이 여기 있었죠. 여기인데 살짝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부분을 기준으로 살짝 약간의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끝에 부분, 요 끝에 부분에 보이는 영역까지 싹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 프론트 뷰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옆에 이 양쪽 옆에 해당하는 면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양쪽 면이죠.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 보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바닥 엣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바닥 엣지에서 모든 이 바디 부분은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자, 바닥 엣지는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먼저 챔퍼로, 이 챔퍼 부분으로 면이 아래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고, 그 바닥에서
위로 부드럽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형태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시각보다는 이 손의 촉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파팅 라인을 여기다 그려놨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파팅 라인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파팅 라인에서 동그랗게 뒷부분이 보이겠죠. 그리고 망고점이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가 중심이고, 이 앞에 그 부분까지는 보여요. 그리고 이 파트의 영역 표시하고 이렇게 진행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마우스 영역도 이쯤 해당되겠죠.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네요, 마우스 휠이. 그리고 마우스 영역과 마우스 휠은 떨어져 있어요. 이 파트와 이 파트도 떨어져 있죠. 그 부분은 스케치상에서 잘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그 라인이 유선 마우스니까 라인이 있는 부분이, 라인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면이 여기 옆에서는 이렇게 섰지만 앞에서는 사라졌죠. 사라진 거라기보다 약간의 면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나가면서 사라지게 면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파팅 라인이 여기 섰으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 파팅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옆면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이 측면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프론트 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쪽 사이드 뷰를 그려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중심을 찾아주시고, 중심에서 5분의 3 정도 되는 부분이 망고점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을 쭉 연결해서 이 라인도 연결하고 이쪽까지 우리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 챔퍼 들어간 것처럼 챔퍼 넣어주고, 그리고 살짝 올라와서 내려왔었죠. 올라와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아치 형태로 올라가지고 끝에 부분은 굴려주시고, 자, 그리고 끝에 챔퍼, 그리고 바닥 챔퍼가 자연스럽게 바닥하고 합쳐지고, 챔퍼 위에 파팅 라인이 서서 파팅 라인 앞쪽으로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쯤까지 갔나? 앞쪽으로 파팅 라인을 그려주고, 여기 파팅 라인이 빠졌죠? 요 챔퍼 각하고 파팅 라인 각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망고점까지 원을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두께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 두께 표현해 준 다음에 여기서도 이 면을 잘 보시고, 형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우스 휠 부분도 이렇게 잡아도 여기선 중간 정도에 잡혔으니까
이렇게도 확인해주고 여기도도 확인해주고 그럼 되겠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트 잡아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탑뷰를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에서 거의 원형이죠. 원형에 가깝고 그 원형에서 직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라운드 앞에 부분 라운드를 잡아주고 여기에서도 그 코너 라운드가 딱 들어가죠. 코너 라운드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라운드의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해요. 생각보다 라운드가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휠 파트의 두께도 이 두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로고도 그릴 거예요. 위에 원으로 로고 영역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요 영역이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밑면을 그린 거죠. 이 밑에 면. 이제 위에 면은 약간 요 라인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요만큼 이 파팅 라인. 자, 파팅 라인 영역을 한번 그려봅시다. 쭉 가서 여기서는 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고 여기서 사라지고 라운드가 가서 보일 듯 말 듯 가서 여기서 사라지고 그러면 이 프론트의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휠 영역 표시를 해주시고 휠도 다른 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을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이니까 선이 이쪽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사면도에다가 잘 스케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이 퍼스펙티브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육면체 안에다가 이 퍼스펙티브를 넣을 텐데 우리 처음에 잡았을 때 이 육면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마우스를 빼면은 육면체의 사면도를 우리가 그린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례에 놓치지 않게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점 잡고 자, 여기는 뒷면이죠. 이쪽 긴 면, 앞에는 여기는 앞면이고, 그래서 앞면을 요만큼 끊었다. 그럼 이 두께, 이 길이의 2배, 우리는 2대 1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길이의 2배에 해당되는 뒷면. 근데 뒤로 가면서 점점 짧아져요.
어느 정도 비례를 예측을 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시, 그리고 여기 두께도 여기에 중간보다 조금 많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께가. 그렇죠? 여기 가로폭에, 이 세로폭에, 세로폭 기준으로 봤을 땐 중간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럼 중간보다, 세로폭의 중간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럼 이만큼이 두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의 두께에 해당되는 영역을 높이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투시에 맞게,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투시를 너무 급격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진행해주고. 자,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벽돌 형태죠. 이 벽돌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투시가 맞겠죠. 그리고 왜냐면 이 마우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릴 수 있는, 우리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공간이 바닥밖에 없어요. 바닥이 평평하니까. 일단 평평한 곳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물론 이제 육면체를 넣고 그릴 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치를 할 때도 마우스를 그릴 땐 투시가 틀리지 않게 바닥면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디자인하는 마우스가 어떤 모양이다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바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육면체가 마무리됐으면 우리는 중심이 항상 중요하죠. 중심점을 잡아주시고, 자, 중심점은 어느 정도 잡혔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큰 육면체에서 작은 육면체 4개가 됐어요. 우리 보시면 작은 육면체 4개죠. 큰 육면체. 우리가 여태까지 중심점 잡고, 여기도 중심 라인, 중심 라인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다 이 3면도, 지금 4면도죠. 4면도를 여기다 옮기기 위해서 이 4면도에서 먼저 비례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비례를 한번 맞춰 볼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바닥면부터 그리게 된다면 이 중심을 먼저 그려 봅시다. 앞에서는 이만큼의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에 중심 4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4분의 1 지점이 이 육면체의 끝, 마우스의 끝이 되겠죠. 4분의 1 지점부터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4분의 1 지점에 두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짝의 라운드가 있죠. 이 두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럼 끝이 여기네요. 자, 요 끝이 바닥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바닥의 중심에서 이 제일 바닥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게 되겠고, 바닥면 보시면 챔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은 이 챔퍼가 올라오는 안쪽이, 중간에 녹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요 퍼스펙티브 뷰
스케치를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만 스케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 먼저 육면체를 그려야죠. 자, 육면체 그리는 것까지는 빠르게 넘어왔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 스케치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 중심면의 요 중심 라인이 되겠죠. 이 옆면에서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요 면이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스케치가 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이 부분 했었죠.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스케치할 부분은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인데, 바닥면이 이 끝이 바닥이 아니라 요 끝이 바닥이 아니라 요 끝이 바닥이죠. 여기서 이제 챔퍼 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요 바닥면이 그 삼면도 스케치를 비례를 확인하셔가지고 요 바닥면을 그려줍니다. 라인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면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약간의 챔퍼각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바닥면이 여기 끝이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끝이 되겠죠. 들어와서 끝, 얘도 들어와서 끝.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요 중심 부분, 이 중심 부분에서도 여기서 중심이니까 여기도 챔퍼가 들어가 있어서 바닥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바닥 부분은 라운드가 살짝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 라운드를 그려줘야 되는데, 2점, 2점, 2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 그리듯이, 원은 지금 이 탑에서 탑 부분에서 이제 본 형태대로 그려야 되니까 원은 이런 식의 타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타원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들어간 부분, 라운드도 어떤 부분 이제 어떤 분 조금 주시는 분이 있고 뭐 아주 많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비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라운드도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 챔퍼 위에 부분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챔퍼 위에 부분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 챔퍼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엣지 라인 따라가다 보면은 바닥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기 챔퍼 각이 이렇게 사겠죠. 이만큼 올라오고 여기서도 이만큼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 그린 원과 같이 원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고, 여기서는 바닥에서 바닥면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면이 빛을 비춰보게 되면 면이 아주 약하게 쫙 전부 다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점점 내려오면서 얇아지면서 바닥으로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바닥면하고 딱 붙는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챔퍼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 삼면도 스케치에서 여기가 중심에서 4분의 1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중심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이 라인의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라운드 값을 비례를 잘 생각하셔서 이 위에 면 부분에 그려주게 됩니다.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옆면, 이 옆면이죠. 이 옆면을 따라서 스케치상에서는 옆면을 따라서 쭉 요 각대대로 올라왔는데, 여기 부분이 여기는 중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 요 라인이 쓰는데,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좀 앞쪽에 쓰겠죠. 그래서 이 사이드 뷰를 잘 요 중심 라인에서, 중심선에서 잘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살짝 들어가서 라인이 요 부분이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또 하나 원이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원 그렸듯이 여기도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원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쭉 아래로 직선 구간이 있고, 아치를 살짝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도 이 부분에서 아치를 살짝 그리면서 넘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엔 이 윗부분의 중심선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 망고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제일 면이 위에 붙은 선, 여기는 우리가 5분의 3 정도 된다고 했어요. 5분의 3, 여기는 5분의 2겠죠. 중심에서.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거는 5분의 3 정도 이쯤에 쓴다고 할게요. 여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제일 높은 부분, 가장 제일 높은 부분이고,
우리는 이 비례에 맞춘 이 사각형 6년치 안에 이 마우스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중심선을 그려보죠. 이 중심면 부분에 사이드 뷰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께가 있죠. 우리 그 삼면도에서도 두께를 분명히 잡아줬었단 말이에요.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여기서 이 망고점까지 쭉,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드의 이 중심선의 면을 보게 되면 사이드 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바닥이 되겠고 여기는 바닥면이 되겠죠. 이렇게 바닥면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도 중심이죠. 여기는 이제 제품의 중심이죠. 이 제품의 중심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이 이렇게 파팅 라인이 올라오고,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바닥면 챔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삼면도 보면은 살짝 이 엣지 부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내려갔어요. 손으로 이 면을 만져보면서 내려가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가, 이 중심이 여기죠. 중심이 여기지만 우리는 망고점이 여기고 중심은 여기라서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이쪽 부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요만큼이 내려와서 중심선이 잡혀요. 요만큼이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줘서 이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자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서도 라운드가 져 있으니까 라운드 잡아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 제품의 외곽 라인이 만들어져요. 우리 그 애플 아답터도 그랬고 토스터기도 그랬고, 이 망고점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빵빵하니까 빵빵하게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됐죠. 다 이건 이제 중심선이 이 안으로 돌아가서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다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표현이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여기에 두께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살짝 마우스 앞에 코 부분에 두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비례, 여기 그 휠에 해당되는 파트, 요 파트를 지금 그리게 될 텐데, 그 스케치를, 다른 제품들을 스케치를 하는 거를 다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부분적인 곳에서 어떤 분들은 작게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크게 그리고, 이제 제각각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에 제품에 요 덩어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께, 여기 두께 잡아주고, 항상 두께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심 라인대로 쭉 올라가죠. 같은 면상에 있으니까 중심 라인대로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실 때는 항상 비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휠 파팅 부분은 이 중심에서 좀 앞에 있었었죠. 중심에서 좀 앞에 있었고, 그래서 중심에서 좀 앞에 끊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죠.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반원을 기준으로 하는 라운드인데, 이 윗면에서 보면 면이 이렇게 쓰잖아요. 면이 이렇게 쓰니까 원은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로고 우리 표현하기로 했었죠. 로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부분을 그려야 될 텐데, 휠은 비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휠은 이 휠 파트 부분에서 50%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이쪽에서도 나머지의 절반보다 조금 휠이 더 크네요. 좀 더 크게 두께 부분 표시를 해 주시고, 휠 들어가는 구멍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 휠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런 원기둥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기둥의 타원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면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타원도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휠이 들어가겠고, 이 휠도 부드럽지만 이 옆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 옆면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휠이 되겠죠. 얘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도 이런 식으로 휠이 장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하다 보시면 요 엣지, 면인데 분명히 옆에 두께가 해당되는 면이에요. 우리도 여기 두께가 잡혔듯이 두께가 해당되는 면인데, 라운드로 점점 가다가 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그 스케치할 때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은 라운드가 이런 두께로, 라운드 영역이 이만큼 되어 있죠. 근데 이 라운드는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풀어지고 점점 가다가 이렇게 풀어져요. 그럼 우리는 요 중간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이렇게 간다. 부드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잡힌다. 라는 거를 스케치상에서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안 보이겠죠? 넘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인과 라인을 다 했으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만나는 요 부분, 면이 서겠죠? 살짝 면이 보일 테고, 여기서도 면이 살짝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이 보이고, 파팅 라인이 엣지랑 같이 옆쪽으로 또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의 보조선으로 스케치를 해봤어요. 요 바닥면에서 이 라인을 그릴 때도 이 바닥면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바닥면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그 이 라인의 원 라인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만큼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 바닥의 어두운 영역을 잡아서, 이것도 투시에 맞춰서 잡아야 돼요. 잡아서 덩어리감을 나중에 좀 한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품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먼저 제품을 보시면
파팅 라인이 있고 엣지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팅 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 파팅 라인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클릭하는 부분이라 이 뎁스가 있죠. 이 영역이 있어요. 클릭하는 영역. 그래서 파팅 라인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랑 여기 다른 면이죠. 다른 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면이 존재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이 보조선에 그릴 때는 크게 큰 라인들만 잡으셔도 되지만 제품선, 진짜 이제 스케치선으로 들어갈 때는 그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앞부분을 먼저 잡아 볼게요. 네, 앞부분 보시면 이 바닥 파트와 이 위에 부분의 파트, 그리고 이 휠 부분의 파트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먼저 휠 부분의 파트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윗부분 클릭존의 파트를, 원래 스케치는 이제 꾸불꾸불하게 그려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그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깔끔한 선으로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두께가 보이겠죠? 파팅 라인이 서 있기 때문에 두께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자, 이 부분 클릭하는 부분도 분명히 두께가 있을 거예요.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휠 부분 먼저 그려볼게요. 자, 바닥의 부분은 이쪽 다른 면이니까 좀 두껍고 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휠 영역이. 그리고 휠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휠이 들어가 있고, 자, 휠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제품의 두께도 분명히 여기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여기 부분의 두께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두께를 표현을 해줍니다. 휠 부분도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 우클릭 존이고, 여기는 좌클릭 존이죠. 새로 그리니까 라인이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클릭 존에서 자연스럽게 파팅 라인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팅 라인을 그리자면 여기서는 클릭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두껍다가 점점 얇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바닥면은 일체화, 여기 살짝 파트가 있긴 하지만 일체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쭉 바닥면을 그려서 이 클릭 영역을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면이지만 여기 보시는 거는 어때요? 이 면에 두께만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옆면이 보이게 될 텐데, 여기는 두께만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면이 보여요. 이 면은 아까 이야기한
이 바닥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서 마우스의 라인이 이렇게 나와주는 걸 볼 수 있고, 자, 분명히 여기에 두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두께를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아까 여기 설명한 것처럼 점점 두께가 잡히다가 이 원형으로 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 정도의 라인을 잡아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제품 라인이라기보다는 중심선, 설명선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서 설명선 라인으로, 중심선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옆에 부분에서는 파팅 라인이 존재를 하고, 얘가 파팅 라인으로 들어가지만 파팅 라인은 어때요? 이 바닥면 엣지 부분보다 살짝 위에 올라와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이게 과연 몇 밀리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여기서 스케치상에서 표현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우리는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 엉덩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챔퍼 부분은 뒷부분 돌아가는 안 보이지만 바닥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요 정도의 면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부분, 연결돼서 여기 파팅 라인이죠. 파팅 라인으로 딱 만나게 되면 마우스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로고, 부분이 들어가고, 중심선을 잡아 볼까요? 여기는 이 영역은 클릭이 되는 영역이라고 했었죠. 떠 있는 영역이면 뭐겠어요? 이 제품의 이 파트에 옆면이 될 거잖아요. 이 제품이 옆면이 되기 때문에 중심선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옆면이니까. 그리고 끝에서 뒤로 쭉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바닥면에 들어갔었던 이 부분까지 흘러갔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겠죠. 두께 잡히고, 라운드 잡히고, 또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쭉 직선 선으로 연결되면 여기 부분에 휠도 중심 라인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올라와서 중심으로 쭉 가서 파티에서 들어가겠죠. 또 바디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이거 로고는 이제 인쇄되는 부분이니까 쭉 통과해서 아까 그렸듯이 뒤로 싹 넘어가서 마무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지만 쭉쭉쭉 내려가서 이 파팅 라인 넘어가서 이 뒷부분에 챔퍼 라인 넘어가서 이 바닥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꼬랑지 바닥면이 되겠고요. 중심 라인 갔으니까 가로 중심도 가볼까요? 가로 중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라운드가 되는데, 라운드로 들어왔는데 엣지 부분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살짝 다시 나오는데 여기 부분 잘 만져보시면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왔다가 챔퍼로 들어가죠. 그리고 챔퍼 끝나는 부분이 자, 바닥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쭉 넘어가서 돌아요. 쭉 돌고 여기에서 챔퍼 끝나는 부분이 바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면들 잘 잡아주시고 이 클릭되는 부분 확실히 이 두께감 있게, 이 공간감 있게, 공간이 있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마우스 스케치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우스 스케치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우스 스케치는 원형이 되게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직선인 바닥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중심 라인대로 이 형태를 잘 그려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부분도 옆에 가운데 중심 라인 여기를 그려 잘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 바닥에 덩어리감 표현을 마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촘촘하게 면을 잡아주시고요. 요 진짜 세세하게 면을 잡았던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표현한 게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어두운 영역을 잡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연습을 해 주셔서 마지막 기말평가 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